수학여행은 일본만 가도 충분한데 왜 힘들게 한국까지 가는 거야?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합격생들이 인천공항 도착 5분 만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IQ 160 이상의 천재들이 모인 이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미래 도시야?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진짜는 일본이라며 무시했던 한국에서 자신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날 줄은.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 학생들에 비하면. 대체 무엇이 영국 최고의 수재들을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싱클레어, 17살이고 웨스트민스터 스쿨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죠. 작년 9월에 어느 화요일 오후 학교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아시아 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일정이 발표되는 날이었죠. 올해는 한국과 일본을 각각 일주일씩 방문합니다. 교감 선생님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바스찬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받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죠. 이미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조기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작년 선배들은 스위스 CERN과 실리콘밸리를 갔는데 왜 우리는 한국을 가야 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펠리시티가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전국 토론대회를 3년 연속 제패한 천재로 옥스퍼드 PPE 과정에 이미 합격한 상태였죠.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닌가요? 한국 대학들은 세계 랭킹 상위권에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도쿄대학에서 2주를 보내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알렉산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살에 이미 역사학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그는 하버드에서 조기 입학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이고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했잖아요. 한국은 글쎄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삼성? 그냥 애플 따라한 거 아니에요? K-팝이나 드라마 말고 뭐가 있다고. 김치랑 비빔밥.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고 내년이면 옥스브리지나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사람들이었죠. 한국 같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으로 평소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었지만 이번에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글로벌 리더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세바스찬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한국전쟁, 분단국가, 재벌 중심 경제. 그게 전부인가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나요?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은 GDP 세계 10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펠리시티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원조 덕분이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원조를 받은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한국이 현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자정부 시스템은 UN에서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인정하기 싫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카이스트라는 대학을 들어봤나요?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죠. MIT와 공동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아시아 대학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소를 설립한 유일한 아시아 대학이기도 하고요. 세바스찬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어쨌든 일본이 더 배울 게 많지 않을까요? 문화적으로도 더 깊이가 있고. 교장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는 겁니다. 일주일씩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하고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지성인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행에서
그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완전 시간 낭비야. 펠리시티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일본 일주일은 괜찮을 거야. 알렉산더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세바스찬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일주일은 그냥 버티는 거지 뭐. 어차피 별거 없을 테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를요. 일주일 후 우리는 히드로 공항 영국 항공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할 수 있었죠. 라운지의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미래 계획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내년에 케임브리지 가면 즉시 수학 연구를 시작할 거야. 세바스찬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벌써 필드상 수상자 밑에서 일할 수 있게 주선해 주셨어. 펠리시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럽다. 나는 옥스퍼드에서 PPE 끝내고 바로 로즈 장학금 신청할 거야. 아버지 친구분이 심사위원이시거든. 알렉산더도 거들었습니다. 하버드 역사학과 교수님이 나한테 특별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어. 대영 제국의 긍정적 유산에 대한 연구인데 출판도 지원해 주신대. 우리는 서로의 화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여행 일정 이야기가 나왔죠. 한국 일정표 봤어? 펠리시티가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삼성전자. 세바스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울대가 세계 랭킹 몇 위더라? 알렉산더가 검색해봤습니다. 72 정도? 우리 학교 선배들이 가는 대학보다 한참 아래네. 그것 봐. 펠리시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시간이 아깝다니까. 나도 거들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인정하지만 그게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 맞아. 세바스찬이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사무라이 문화, 선불교, 미니멀리즘 같은 철학이 있잖아. 한국은 뭐가 있지? 김치? 알렉산더가 비아냥거렸고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삼성도 사실 돈이 따라한 거 아니야? 펠리시티가 덧붙였습니다. 아이폰 나오고 나서는 애플 따라하고. 세바스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력도 일본이 더 뛰어나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만 봐도 일본이 압도적이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며 일본 일정에 대한 기대를 늘어놓았습니다. 도쿄대학은 그래도 아시아 최고 명문이니까 기대돼.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교토의 전통 문화도 정말 보고 싶어. 펠리시티가 덧붙였습니다. 긴자의 미슐랭 레스토랑도 예약했어?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신사였는데 영어로 바뀌더니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직 제안은 정말 영광입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연구도 의미 있었지만 한국의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서울대로? 세바스찬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그 신사의 다음 말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 케임브리지 동료들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한국의 연구 환경이 영국보다 훨씬 역동적이라고들 하죠. 특히 바이오 분야는 규제도 합리적이고 투자도 활발해서. 펠리시티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알겠어. 하지만 우리 모두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일까? 탑승 시간이 되어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여전히 일본 일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도쿄에서 아키하바라 꼭 가볼 거야.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교토의 금각사도 놓치면 안 돼. 알렉산더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온천도 경험해봐야지. 펠리시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저 거쳐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세바스찬이 또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너무 맵기만 하다던데. 일주일 동안 뭘 먹고 살지? 맥도날드도 있겠지. 알렉산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남자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영국식 영어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한 게 아닙니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세바스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네, 저는 삼성전자 유럽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런던에 파견 나왔죠. 케임브리지 출신이시군요. 세바스찬의 목소리에 갑자기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시는 건가요? 네, 학교 프로그램으로. 펠리시티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저도 처음엔 영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기술 혁신과 실행 속도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뱅킹 시스템은 한국이 영국보다 5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규제 혁신도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좋은 여행 되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바스찬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뭐 그 사람 개인 의견이겠지. 삼성에서 일하니까 한국 편들 수밖에. 우리도 다시 안심하며 원래의 오만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12시간의 비행은 길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시련이 곧 시작될 참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일본이야. 세바스찬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이게 공항이야? 펠리시티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곳곳에 디지털 아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히드로보다 훨씬 현대적인데? 알렉산더가 인정하기 싫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긴 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여권 스캔하고 얼굴 인식하면 됩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바스찬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바라보자 10초도 안 되어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뭐야, 벌써 끝이야? 세바스찬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차례로 통과했는데 전체 과정이 인당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히드로에서는 최소 45분은 줄 서는데 펠리시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곳곳에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음성 인식으로 길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인공지능이야? 알렉산더가 키오스크에 대고 영어로 말하자 화면에 지도가 뜨면서 음성으로 안내가 나왔습니다. 와, 발음도 완벽해. 수화물 벨트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항공기별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정확히 그 시간에 우리 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짐이 5분 만에 나왔어? 세바스찬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대가 최신식이어서 가방을 열 필요도 없었고 직원들은 모두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서 펠리시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겠어. 공항 시스템은 확실히 인상적이야. 하지만 세바스찬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어놨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지. 그때 우리를 마중 나온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옥스퍼드 억양의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학생 여러분. 저는 김아진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알렉산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영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답니다. 버스로 향하는 길에 김아진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인천공항은 1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18년 연속이요? 펠리시티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버스는 최신식 전기버스였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와 와이파이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버스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요. 김아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반자율주행 모드로 운행됩니다. 세바스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운전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운전기사님이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이건 테슬라보다 앞선 기술 아닌가? 현대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3위권입니다. 김아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풍경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교통정보가 한영 1중 4개 국어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는 뭐예요? 알렉산더가 거대한 사장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인천대교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사장교죠. 한국은 교량 건설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후진국 한국의 이미지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펠리시티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올리비아,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아진 씨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호텔에 체크인하신 후 서울 시내 투어를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초현대적인 건물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서울이에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네,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일대입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메트로폴리스 중 하나로 꼽히죠. 알렉산더가 반박하려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그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 거대한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엔서울타워까지. 와! 펠리시티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울이야? 우리가 상상했던 촌스럽고 낙후된 도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런던보다 더 현대적이고 다이내믹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아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실 거예요. 세바스찬이 불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텔까지 단 1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선입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타임즈 랭킹 70위라고 했지? 세바스찬이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케임브리지는 3위인데 펠리시티도 거들었습니다. 옥스퍼드는 1위고 솔직히 비교가 되나? 하지만 정문을 통과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는데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와, 캠퍼스가 엄청 크네. 알렉산더가 감탄했습니다. 김아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단일 캠퍼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약간 우월감을 가지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죠.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5명의 한국 학생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3학년 박진우입니다. 작년에 네이처 피직스의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어요. 세바스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이처예요? 학부생이? 네, 그래핀을 이용한 새로운 초전도체 개발에 관한 연구였어요. 지도 교수님과 2년간 연구한 결과죠. 다음 학생이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 이소윤입니다. 고등학교 때 AI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현재 직원이 20명입니다. 고등학생 때요? 펠리시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설명 AI를 개발했어요. 현재 3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구글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수학과 3학년 최현준입니다. 미국 수학회에 논문을 게재했어요. 세바스찬이 거의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분야요? 정수론입니다. 리만 가설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법을 발견했어요. 리만 가설? 세바스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수학계의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로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네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대 본과 4학년 강지혜입니다. 작년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새로운 암치료법 특허를 출원했어요. 마지막 학생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4학년 윤서준입니다. 이미 스타트업을 엑싯했고 현재 2번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엑싯이요? 알렉산더가 입을 벌렸습니다. 네, 첫 회사는 핀테크였는데 네이버에 인수됐어요. 지금은 바이오테크 쪽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스펙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수학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문제풀이 대결 한번 해볼까요? 세바스찬이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은메달리스트가 둘 있어요. 재미있겠네요. 칠판 앞에 섰을 때 세바스찬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준이 제시한 문제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대학원 수준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희 학부 세미나에서 다루는 수준입니다. 30분간의 대결은 세바스찬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최현준은 3문제를 모두 풀었지만 세바스찬은 한 문제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푸셨어요? 세바스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현준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가 있어서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소윤이 덧붙였습니다.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들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강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3개 국어는 해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유럽 언어 하나 정도는 추가로 하죠. 3개 국어가 평균이라고요? 알렉산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글로벌 시대에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다들 불어나 독일어 하시잖아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우리 중 제2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서너 개는 기본이에요. 파이썬, 자바, C++. 오후에는 캠퍼스 투어를 했습니다. 연구실들을 둘러보는데 시설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학부생 연구실이에요? 세바스찬이 최첨단 장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학부생도 교수님 지도하에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비 지원도 충분하고요. 한 연구실에서는 학부생들이 나노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연구실에서는 퀀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케임브리지도 이 정도 시설은. 세바스찬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MIT나 스탠퍼드와 많이 교류해요. 작년에는 공동 연구로 사이언스의 논문도 냈고요. 견학이 끝날 무렵 우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소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카이스트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거기는 저희보다 더 대단할 거예요. 서울대보다 더 대단한 곳이 있다고요? 펠리시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이스트는 한국의 MIT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MIT보다 더 혁신적이죠. 돌아오는 버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알렉산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구나. 세바스찬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엑시트한 대학생이라니. 그게 가능해? 펠리시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 스펙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을 좁게 봤는지를요. 김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 카이스트에서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실 거예요. 세바스찬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다 저렇게 뛰어난가요?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긴 하지만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받은 충격을 소화하느라 바빴으니까요. 내일은 카이스트라니. 과연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카이스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카이스트가 뭐의 약자야?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김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에요. 1971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이공계 특수대학원입니다. 그럼 역사가 50년밖에 안 됐다고요? 알렉산더가 놀랐습니다. 케임브리지는 800년인데. 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냈죠. 특히 최근 10년간의 발전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캠퍼스에 들어서자 우리는 또 한 번 입을 벌렸습니다. 이게 대학 캠퍼스야? 아니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이야? 세바스찬이 중얼거렸습니다. 건물들은 모두 초현대적이었고 곳곳에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 로봇들은 뭐예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배달 로봇이에요. 학생들이 앱으로 주문하면 로봇이 직접 배달해줍니다. 작년부터 캠퍼스 전체에서 운영 중이에요. 우리를 맞이한 건 카이스트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학생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전산학과 4학년 김태영입니다. 현재 뇌파 분석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어요. 뇌파 분석이요? 세바스찬이 되물었습니다. 네, 뇌파를 통해 사용자의 집중도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이에요.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죠. 태영이 노트북을 켜더니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헤드밴드 형태의 기기를 착용하자 화면에 실시간으로 뇌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확도가 80%를 넘어요. 내년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나섰습니다. 저는 물리학과 박사과정 이지민입니다. 양자 컴퓨팅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를 직접 연구한다고요? 세바스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는 실제 양자 컴퓨터가 있어요. 아직 큐비트 수는 적지만 실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학생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3학년 박서연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학부생이 크리스퍼를? 펠리시티가 경악했습니다. 네, 교수님 지도하에 희귀질환 치료법을 개발 중이에요. 이미 세포 실험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실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에서는 학부생들이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무리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100대가 동시에 날아도 서로 충돌하지 않고 협력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시연을 보니 정말로 수십 대의 드론이 마치 새떼처럼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날고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실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거의 인간과 구분이 안 갔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앞선 기술 아닌가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특히 균형 감각과 적응력에서는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주문은 AI 음성 인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메뉴 추천해줘. 펠리시티가 키오스크에 대고 말하자 화면에 그녀의 선호도를 분석한 맞춤 메뉴가 떴습니다. 어떻게 제 취향을 알아요? 얼굴 인식으로 대략적인 연령과 국적을 파악하고 통계적으로 선호할 만한 메뉴를 추천하는 거예요. 정확도가 80%가 넘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정현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만든 그 회사였으니까요. 마이클은 옥스퍼드 출신인데 2년 전부터 카이스트와 협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카이스트 학생들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냅니다. 옥스퍼드에서는 몇 달 걸릴 일을 여기서는 몇 주 만에 해내더군요. 정 교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창의적으로 승화시켰어요. 빠른 실행과 반복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창업 보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석사과정 중에 창업했어요. 지금은 직원이 50명이고 작년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뭘 만드는 회사예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의료 영상 분석 AI예요. 엑스레이나 CT, MRI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합니다. 정확도가 전문의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대학원생이 어떻게 그런 기술을? 펠리시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이스트는 학부생도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교수님들과 직접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업 지원이 정말 체계적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태영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MIT 가는 거 포기하고 카이스트 왔다는 선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지원해보세요. MIT를 포기하고 여기를? 세바스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연구 환경이나 지원은 여기가 더 좋다고들 하세요. 무엇보다 한국이 앞으로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바스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케임브리지 가는 게 최선일까? 펠리시티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옥스퍼드가 정말 세계 최고일까? 적어도 이공계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알렉산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국과 미국만 바라봤구나.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 김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틀째예요. 아직 더 볼 것이 많습니다. 세바스찬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 더 자세히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은 일반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체험하실 예정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과연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요?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반쯤 감긴 눈으로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펠리시티가 하품을 하며 불평했습니다. 김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의 일상을 체험하려면 이 시간에 시작해야 해요. 많은 학생들이 새벽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새벽 4시에? 알렉산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노원구의 한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학원 버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독서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0석 규모의 독서실이 거의 만석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고등학생이에요? 세바스찬이 속삭였습니다.
네, 대부분 고3 학생들이에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조용히 독서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잠깐 쉬러 나왔을 때 김하진 씨가 인터뷰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오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새벽 4시에 와서 밤 12시까지 있어요. 집에는 잠자러만 가죠. 하루에 4시간만 자요? 펠리시티가 경악했습니다. 재윤이 웃었습니다. 수능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다들 이렇게 하니까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요? 재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으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독서실을 나와서 우리는 24시간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새벽인데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스터디 카페예요. 김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한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문제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처럼 보였습니다. 저기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김하진 씨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활발해 보이는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채원이고 친구들과 수학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서로 가르쳐주면 자기가 손해 아닌가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가르치면서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친구가 이해할 때 저도 기뻐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예요. 옆에 있던 남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있어요. 같이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오전 6시 우리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등교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다들 4시간밖에 안 잤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죠? 세바스찬이 신기해했습니다. 교실에서 자습 시간을 참관했는데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마치 한 사람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우와, 정말 부러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럽다고요? 알렉산더가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지만 영국은 창의적인 교육으로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너무 입시 위주라서.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겪은 가난을 우리 자식들은 겪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선생님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건강한가요? 펠리시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열정이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죠. 이제는 균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다른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학생들이 단순히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죠. 오후에는 방과 후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대치동의 학원거리는 그야말로 교육의 메카였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학원이에요? 세바스찬이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 일대에만 수천 개의 학원이 있어요. 한 대형 학원을 방문했는데 시설이 대학 못지않았습니다. 여기는 스타 강사님들이 가르치는 곳이에요. 학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전국에 수업을 송출하죠. 실제로 한 강의실에서는 수학 강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마치 예능 프로그램처럼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이렇게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구나. 세바스찬이 감탄했습니다. 저녁 시간 우리는 다시 스터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낮과는 다른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고3 때는 하루에 4시간만 잤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의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뭘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다니면서 창업 준비 중이에요.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밤 10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도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언제 쉬나요? 펠리시티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김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력을 다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특권으로 좋은 대학에 가는데 한국 학생들은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가는구나. 세바스찬도 인정했습니다. 저 정도 노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어. 펠리시티가 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목표가 명확해서 행복해 보였어. 저도 동감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 우리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한 것 같아. 김하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원동력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열정이죠.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 에너지가 한국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미래를 향한 간절함이었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다. 우리가 가진 특권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미 우리의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직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우리는 삼성 리서치 센터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대기업 방문이네.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익숙할 것 같아.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우리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로비는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의 책임 연구원 피터 윌리엄스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한 영국식 영어였거든요. 혹시 영국 분이신가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네, 케임브리지에서 박사를 마치고 5년 전에 삼성으로 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박사가 왜 한국으로? 세바스찬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2년 계약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곳의 연구 환경을 보고 정착하기로 했죠.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은 안정적이지만 혁신 속도가 느려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실에 들어가자 또 다른 서양인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디파일 마치고 작년에 합류했어요. 옥스퍼드 디파일이면? 펠리시티가 놀랐습니다. 그건 옥스퍼드 최고 학위였으니까요. 네, 저도 처음엔 구글이나 딥마인드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삼성의 제안이 더 매력적이었죠. 어떤 점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 자율성과 자금 지원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실행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영국에서 1년 걸릴 일을 여기서는 석 달에 해내요. 연구실을 둘러보니 정말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 장비는 케임브리지 캐번디시 연구소에도 없어요. 세바스찬이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AI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많은 외국인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MIT 출신이에요. 한 미국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미국을 위협한다고들 하는데 직접 와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어떤 면에서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활용과 규제 환경이 훨씬 유연해요.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규제 때문에 못하는 연구를 여기서는 할 수 있죠. 물론 윤리적 기준은 지키면서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출신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만 옥스브리지 출신이 6명이네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펠리시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들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한 선임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왔어요. 처음엔 삼성이 뭔지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하는 연구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비전이 정말 대단해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하죠. 영국 기업들은 분기 실적에만 신경 쓰는데 오후에는 특별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미래 기술 로드맵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2030년까지 저희가 개발할 기술들입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양자 컴퓨터, 나노 의료 로봇. 이게 다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세바스찬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이미 대부분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피터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서는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영국에서는 과거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죠. 견학이 끝날 무렵 우리는 젊은 한국인 연구원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졸업하고 바로 여기 왔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스탠퍼드 박사 과정 합격했지만 포기했죠. 왜요? 알렉산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성의 CTO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버드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2년만 있을 생각이었죠.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비전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는 우리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곧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도전적인 길을 갈 것인가. 제 조언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연구소를 떠나면서 우리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가는 게 정말 최선일까? 여기 온 선배들은 다들 행복해 보였는데 펠리시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옥스퍼드 PPE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여기서는 실제로 뭔가를 만들고 있잖아. 알렉산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버드 교수님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시시해 보여.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명성과 전통에 매여 있었던 것 같아. 진짜 혁신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김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전 세계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는지. 여기는 미래를 만드는 곳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는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만약 삼성이나 한국 기업에서 오퍼를 준다면?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 같아. 펠리시티가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인턴십은 해보고 싶어. 우리의 확고했던 미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판교에 있는 네이버 새 사옥을 방문했습니다. 빌딩 이름이 왜 1784예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김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동서양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를 합친 거예요. 동양의 갑자 농민전쟁 1184년과 서양의 증기기관 발명 1700년을 더한 거죠. 그런 의미가. 알렉산더가 감탄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로봇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로봇들은 뭐예요? 세바스찬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배달 로봇이에요. 음식이나 서류를 운반하죠. 이 건물은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설계됐어요. 엘리베이터도 특별했습니다.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고 사람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20대 후반의 젊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바 AI팀의 리더 최진혁입니다. 리더가 이렇게 젊어요? 펠리시티가 놀랐습니다. 네이버는 나이보다 능력을 중시해요. 저도 입사 3년 만에 팀 리더가 됐죠. 진혁 씨가 우리를 AI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개발하는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 처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시연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AI가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코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오픈 AI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네요.
세바스찬이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언어 처리에서는 저희가 앞서고 있어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음은 메타버스 연구실이었습니다.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 세계 3억 명이 사용하죠. VR 헤드셋을 쓰고 체험해보니 정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보다 더 자연스러운데? 알렉산더가 감탄했습니다. 저희는 기술보다 사용자 경험을 중시해요. 아시아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이 강점이죠. 점심은 구내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는데 여기도 특별했습니다. 주문은 모두 앱으로 하고 로봇이 배달해줍니다. 진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문하자 5분도 안 되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있다니. 펠리시티가 놀라워했습니다. 식사 중에 젊은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개발자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구글 오퍼를 받았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더 도전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 빅테크는 이미 완성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정말 빨라요. 다른 개발자가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새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일주일 만에 승인받고 팀을 꾸렸어요. 구글이었다면 6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오후에는 네이버의 자율주행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도심 자율주행에 집중하고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에서 작동하면 어디서든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타보니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판교 거리를 완벽하게 주행했거든요. 테슬라보다 자연스러운데? 세바스찬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도로 환경에 최적화했어요.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이었습니다. 네이버는 매년 수십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지원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저는 23살에 창업했어요. 네이버가 시드 투자를 해줬고 지금은 직원이 50명입니다. 뭘 만드는 회사예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에요.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죠. 이미 10만 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견학이 끝날 무렵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스탠퍼드 출신이었습니다. 왜 실리콘밸리를 떠나셨어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하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일하는 게 훨씬 흥미진진해요. 그는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성장하는 곳으로 가세요. 이미 완성된 곳보다는 만들어가는 곳이 기회가 많아요. 연구소를 떠나면서 우리는 또다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갑자기 구식으로 느껴져. 펠리시티도 인정했습니다. 여기 개발자들은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 우리는 이론만 배우는데. 알렉산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구나.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즐기면서 일하고 있어. 의무가 아니라 열정으로. 김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많은 분야에서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 정말 한국에서 인턴십 하고 싶어.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일하면 정말 많이 배울 것 같아. 펠리시티가 동의했습니다. 알렉산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험해보고 싶어. 우리의 미래 계획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옥스브리지와 아이비리그만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내일은 문화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여섯째 날 저녁, 김하진 씨가 특별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은 한국 대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시간이에요. 한강공원에서 치맥 파티를 한대요. 치맥이 뭐예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 문화예요.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모임이죠.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정도의 한국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 학생이 능숙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편안했어요.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교육은 정말 부러워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토론 중심이고 창의적이잖아요. 알렉산더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한국 학생들의 열정이 부러워요. 열정이요? 네, 목표를 향한 집중력과 노력이 정말 대단해 보여요. 치킨을 먹으며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이 물었습니다. 영국 명문고 학생들은 정말 다 부자인가요? 펠리시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일반 가정은 힘들죠. 그게 공정한가요?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죠. 세바스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불공정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진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이 말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죠. 하지만 한국은 그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고려대 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진솔해졌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 아빠는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버티면서 공부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해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세바스찬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직이에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왜요? 너희는 정말 간절하게 살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지쳐요. 그래도 의미 있잖아요. 펠리시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옥스브리지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누군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한국 문화 중에 뭐가 제일 신기해요? 빨리빨리 문화요. 세바스찬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라요. 다들 웃었습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한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빨리 발전하지만 여유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 사실 케임브리지 가는 게 무서워. 세바스찬이 고백했습니다. 왜요? 부러워 죽겠는데. 기대가 너무 커. 실망시킬까봐 무서워. 한국 학생들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취업이 걱정이에요. 스펙은 쌓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똑같아. 펠리시티가 공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대화는 더욱 진솔해졌습니다. 너희가 보기에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경쟁적인 것 같아요. 서로 돕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해 보여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 학생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영국의 문제는요? 계급 사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출신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서로의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맞아. 펠리시티가 웃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고민 없이 공부만 하는 줄 알았어. 우리도 너희가 걱정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도 나눴습니다. 난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문화 교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처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세바스찬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수학으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론만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수학. 밤 11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인사했습니다. 우리도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알렉산더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예요.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는 모두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번 여행 중 최고였어. 펠리시티가 말했습니다. 맞아. 드디어 진짜 한국을 만난 것 같아. 세바스찬이 동의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덧붙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청춘이었어. 같은 고민, 같은 꿈을 가진. 저는 한강에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결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친구들을 만났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 아닐까? 이제 한국 일정은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일주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일본이다. 세바스찬이 말했지만 예전 같은 흥분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기대가 안 돼. 펠리시티가 털어놨습니다. 한국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줄이 왜 이렇게 길어? 알렉산더가 당황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하나하나 수기로 확인하고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분 걸렸던 일이 여기서는 45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아날로그였나? 세바스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일본어와 영어뿐이어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은 헤매고 있었죠. 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길도 복잡했습니다. 내리타 익스프레스 표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펠리시티가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손짓발짓으로 겨우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영어를 잘했는데 알렉산더가 비교했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와이파이가 없었고 콘센트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 기차가 구형인가?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옆자리의 일본인 승객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도쿄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드 안 받아요? 펠리시티가 놀랐습니다. 캐시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21세기에 현금만 받는다고? 알렉산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야 했고 시스템은 구식이었습니다. 팩스 번호가 왜 필요해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팩스를 많이 사용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팩스를?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도 실망은 계속됐습니다.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려? 펠리시티가 불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가 인터넷이 기본이었는데 알렉산더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긴자로 나갔지만 여기서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카드 안 받는 곳이 이렇게 많아? 세바스찬이 당황했습니다. 많은 레스토랑이 여전히 현금만 받고 있었고 예약도 전화로만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앱으로 다 됐는데 펠리시티가 비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한 주재원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이 처음이신가요? 네, 한국에서 일주일 있다가 왔어요.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격차를 느끼실 거예요. 일본은 변화를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정을 중시하죠.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 것을 유지하는 걸 선호해요. 다음 날 우리는 도쿄의 관광지들을 둘러봤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건물들이 다 낡았네.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새로 짓고 있었는데 펠리시티가 비교했습니다. 아키하바라 전자상가도 기대와 달랐습니다. 최신 기술의 메카라고 들었는데 알렉산더가 실망했습니다. 대부분 구형 제품들이었고 정작 최신 기술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훨씬 더 미래적이었어. 세바스찬이 인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젊은이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래요? 별로 기대 안 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왜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정점을 찍었어요. 이제는 내려가기만 할 거예요. 다른 학생도 비슷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월급도 20년째 제자리예요. 그래도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죠. 이제는 한국이나 중국에 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쇼핑을 하러 나가도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안 돼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스이카 카드 사세요.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카드를 사야 해? 모든 것이 복잡하고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말이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뒤처져 있을 줄은 몰랐어. 펠리시티가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알렉산더가 동의했습니다. 세바스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환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창밖의 도쿄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도쿄대 가는 게 갑자기 기대가 안 돼. 세바스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일본의 이미지는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도쿄대학교 정문 앞에 선 우리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최고 명문이니까. 알렉산더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건물들은 오래되었고 현대적인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도쿄대 학생들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도쿄 유니버시티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대표가 교과서적인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법학부 4학년 다나카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어가 시작되자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은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쿄대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다나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가장 최근 수상자는 언제인가요? 2016년입니다. 거의 10년 전이네요. 펠리시티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봤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칠판을 사용하고 있었고 디지털 장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하십니다. 다나카가 설명했습니다. 서울대는 모든 강의실에 전자칠판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비교했습니다. 연구실 투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장비는 구형이었고 연구 주제도 보수적이었습니다. 현재 어떤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있나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는 기초 연구에 충실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실용적인 성과가 없는 건가요? 펠리시티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점심은 학생 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 도쿄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다들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어가 필요 없어요. 모든 자료가 일본어로 번역되거든요. 그럼 국제 교류는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일본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후에는 공학부를 방문했는데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최신 연구실인가요? 세바스찬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작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보다 10년은 앞선 것 같은데. 펠리시티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영어를 거의 못했고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구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립으로 들렸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에 몇 개의 스타트업이 나왔나요? 세바스찬이 물었습니다. 3개입니다. 3개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카이스트는 수십 개였는데 일본 학생들은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도요타나 소니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요. 대부분의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창업은 생각 안 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한국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외 진출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충분히 크니까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을 둘러봤는데 여기도 한국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려요? 세바스찬이 불평했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넷보다 책을 읽기를 바라거든요. 21세기에? 알렉산더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한 카페에서 도쿄대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쿄대는 과거에 갇혀 있어요. 교수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학생들은 도전하지 않죠. 왜 그런가요? 펠리시티가 물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래요. 한번 성공하면 그것을 유지하려고만 하죠. 혁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한국에 뒤처지는 건가요? 세바스찬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졸업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분야에서 이미 역전됐어요. 특히 IT나 바이오 쪽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죠. 캠퍼스를 떠나면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아시아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알렉산더가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서울대나 카이스트가 훨씬 더 역동적이었어. 펠리시티가 비교했습니다. 세바스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정말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심각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도 영국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맞아, 전통만 고집하다가 뒤처질 수 있어. 알렉산더가 동의했습니다. 펠리시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변화하고 도전하는데 일본은 멈춰 있어.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우리는 교토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었죠. 그래도 교토는 기대돼.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전통 문화는 일본이 최고라고 했잖아. 하지만 금각사와 기요미즈데라를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광객 천지네. 펠리시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상업화되어 있었고 진정한 문화체험은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북촌이 더 진정성 있었어. 알렉산더가 비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장소가 외국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안 됩니다. 한 전통 료칸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규칙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디든 환영받았는데 세바스찬이 불쾌해했습니다. 전통다도 체험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이건 문화체험이 아니라 그냥 쇼야. 펠리시티가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훨씬 더 깊이 있었어. 알렉산더가 동의했습니다. 일본인들과의 교류도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타테마에라고 하죠. 겉과 속이 다른 문화예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진솔했는데 세바스찬이 비교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도쿄의 한 이자카야에서 일본 대학생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모든 면에서. 펠리시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걸. 한 학생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하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실패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 말에 우리는 일본 사회의 깊은 문제를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일본을 추월했는지 이제 알겠어. 펠리시티가 납득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총평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두 나라를 비교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옥스브리지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잊으면 안 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아직도 종이 티켓이야? 세바스찬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디지털 시스템이 그리웠어. 펠리시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떠났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일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전통과 안정만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뒤처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한국 친구들에게 연락해야겠어. 세바스찬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들과 계속 교류하고 싶어. 펠리시티가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아시아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온 것 같으면서도 낯설어. 펠리시티가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세바스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이 확실히 더 효율적이었어. 수화물을 기다리는 30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믿으실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웨스트민스터 스쿨 강당에서 여행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후배들이 가득 찬 강당에서 우리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서울의 야경 사진이 떴을 때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서울이라고? 누군가 놀라워했습니다. 세바스찬이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에서 한국 학생에게 완패했습니다. 청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인 세바스찬이 졌다니. 그 학생은 정수론 전문가였습니다. 세바스찬이 덧붙였습니다. 펠리시티가 카이스트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양자 컴퓨팅과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놀라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자 청중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한국 학생들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부분으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쿄 대학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벨상 사진만 자랑하고 현재의 혁신은 없었어요. 현금만 받는 가게가 대부분이었고 팩스를 아직도 사용합니다. 펠리시티가 덧붙였습니다. 청중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세바스찬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너무 좁게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혁신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펠리시티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도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에서의 인턴십 기회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아.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 우리도 시야를 넓혀야 해. 교장 선생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성과입니다. 편견을 깨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후배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대학과 교류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국 대학들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여름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카이스트 겨울 캠프에 참가하실 학생을 모집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인재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발표가 한국에까지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3달 후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케임브리지에 입학했지만 매년 여름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펠리시티는 옥스퍼드에 가면서 서울대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하버드로 갔지만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공부하면서 이스트 미츠 웨스트라는 문화교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는 한국 교육기관들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고 커리큘럼에도 아시아 관련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깨준 너희들에게 감사해. 교장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케임브리지도 좋지만 카이스트에서 배운 게 더 실용적이야. 세바스찬이 말했습니다. 서울대 친구들이 정말 그리워. 펠리시티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추진력은 정말 놀라워. 알렉산더가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영국 교육계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 많은 영국 학생들이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친구들은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너희 덕분에 우리도 영국을 다르게 보게 됐어. 한국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야말로 너희 덕분에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됐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엘리트는 학벌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도전 정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는 전통에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혁신을 추구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아시아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터닝 포인트였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최고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과 깨달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그런 변방 국가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라며 무시했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라고 자문하게 된 과정. 때로는 우리의 우수성을 외부의 시선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영국 엘리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가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